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양국이 대부분의 곳에서 진전을 이루는 모습이었는데요. 극단의 긴장으로 치닫지 않았고 군사 대화 재개 같은 진전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한번 독재자로 이렇게 호칭하는 돌발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단독으로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기자가 시 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알다시피 그는 그렇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우리와의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부와의 기초한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그런 측면에서 그는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스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회담 직후에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언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도 약간의 유감이라는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잘 흘러갔던 미중 정상회담 오히려 미중 갈등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부각됐는데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히토류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국내외 기관 전반의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시행했지만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등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를 통해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의 상환기관과 담보 비율을 통일시키는 제도 개선 외에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마련이 함께 포함됐는데요. 민당정 협의에서 제시한 전산안은 일단 국내 각 증권사 내부 전산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금감원 측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할지 일단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서 최선의 것을 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좀 환호했던 우리 증시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혹여나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까지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또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어제 심각한 겸상적혈구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유전자 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영국의 의약품 건강관리 규제기구는 유전자 편집 기술 CRISPR을 사용해서 허가된 최초의 의약품 카스거비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카스거비에 사용됐던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카스거비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CRISPR 테라퓨틱스가 개발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매우 불쾌한 부작용을 수반하고요. 매우 힘든 절차인 골수 이식만이 이 병의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 또 승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식품의약국도 그래서 현재는 이 카스거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FDA 측에서 다음 달 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묶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인트론바이오나 엠젠솔루션, 툴젠, 클리노믹스 같은 종목들 함께 올랐었고 특히나 인트론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시간외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으니까요. 정규장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에 계열사가 잇따라 악재에 빠지고 있는 카카오 그룹주 또다시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의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는 내용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와 나이스 정보통신 각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의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의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벤사들에게 가맹점에 대한 모집을 위탁하고 벤사가 벤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는
구조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 왔는데요. 이 벤 대리점이 받는 가맹 모집의 대행비는 카카오페이, 벤사, 벤 대리점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지만 벤사인 나이스가 자체적으로 벤 대리점에 모집 대행비를 줬다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가 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성 혐의로 인해서 이 김범수 전 의장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었는데요. 계열사들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와 보도에 나온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열사 캠코의 지분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아예 편입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 중개사인 트라피구라와 올인원 니켈 재련소 건설을 위한 1,8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협약에서 고려아연과 트라피구라는 각각 1,480억 원, 370억 원을 투자해 고려아연의 계열사 캠코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과 트라피구라는 이번 투자금을 어제 온산 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했었던 올인원 니켈 재련소의 공사 비용과 초기 운전 자본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투자 협약에 따르면 트라피구라는 연간 2만에서 4만 톤의 니켈을 재련소에 공급하고 캠코가 생산하는 황산 니켈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 개별 종목으로 고려아연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상장하는 IPO 대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공모가가 36,200원으로 측정이 됐고요.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가 44.8% 외에 23인이 4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종 물량 636만 9,440주 가운데 97.4%가 미확약 물량인데요. 상장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3.3%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급락 혹시나 우려하신다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하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은 쉽사리 일축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측은 지금 가격도 비싸지는 않다라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공모 청약을 마친 이후에 급격히 악화됐던 3분기 실적을 공시해서 좀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3분기 영업손실이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파도가 이 말도 안 되는 매출을 내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를 원성을 사거나 굉장히 좀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파도의 쇼크를 좀 의식한 것일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급작스레 실적을 공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오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요. 흐름과 더불어서 관련 계열사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